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음악이 만나는 김자윤의 바이올린북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회학자로도 유명한 신보선 시인의 글을 엮어 문학 동네에서 펴낸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 라는 제목의 산문집인데요.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에게 라는 부제와 함께 창이 달린 문과 하늘을 나는 새 그림이 그려진 표지가 아주 감상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책 안에 담긴 글들은 우리가 두려움이나 무관심 때문에 살아가며 놓쳐왔거나 혹은 모른 채 숨겨왔던 마음을 따끔하게 들추며 들어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문을 대신하여 썼다는 멋지게 살려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려 해라 라는 제목의 글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어느 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내게 말씀하셨다. 멋지게 사는 건 너무나 쉽다. 하지만 뭔가를 이루는 것, 그게 정말 어렵고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말이다. 나는 이 인생에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아들아, 나는 실패자다. 명심해라. 멋지게 살려 하지 말고 무언가를 이루려 해라. 아버지의 말은 신보선 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보선 시인은 아버지에게 할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성취의 대상으로 삼는 일, 작품 혹은 예술을 굳이 따로 떼어서 볼 필요가 없다는 작가 자신의 자각이었습니다. 저 역시 저자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멋지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곧 멋진 일이 되고 때론 멋진 삶과 예술이 되죠. 그 다음으로 제가 이 책에서 정말 공감한 또 다른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삶이 야구 같기만 하다면 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야구 예찬론처럼 보여지는 이 글에는 살아가며 만나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싶어하는 저자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나는 삶이 야구 같았으면 좋겠다. 9회 말 역전 홈런 같은 것이 우리네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대적 삶은 축구에 가깝다. 페터 한트케가 쓴 소설의 제목 가운데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마치 골키퍼처럼 다가오는 공을 불안 속에서 주시하며 살고 있다. 막으면 다행이고 못 막으면 복부를 강타당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상을 한다. 그 골키퍼가 갑자기 배트를 꺼내들어 축구공을 한 방에 때려 경기장 바깥으로 훌쩍 넘긴다면? 아, 삶이 야구 같기만 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시인의 상상력이 그대로 묻어나는 글인데요. 축구 골키퍼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을 야구 배트로 때려 담장을 넘겨버리는 장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는데요. 어쩌면 꽤 낭만적인 야구의 룰로 약육강식 같은 축구의 룰을 깨버리는 듯한 느낌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래도 가끔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도 야구 같은 삶들을 만나게 됩니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들이 기가 막힌 역전을 통해 삶의 승패를 뒤집는 일이 가끔은 일어나죠. 희생 번트처럼 나를 희생해 다른 일을 기꺼이 살리기도 하는 분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진짜 야구와 같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속는 셈 치고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책을 읽다가 문득 저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30이 되지 않았더라도, 아니면 지금 딱 30이더라도, 혹은 이미 30을 훌쩍 지났더라도 살아가는 일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 하나, 혹은 당신 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좀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좀 아련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건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 많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듯 기억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 청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마음은커녕 마음이 담겼던 물건조차 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책에 실린 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오는데요.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 한 친구는 다 집착이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물을 통해서 사라진 과거와 사람을 기억하려 애쓴다. 우리의 마음은 놓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놓쳤는데 놓지 않았다는 환상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는 적어도 어떤 것은 영원하기를 남몰래 갈망한다. 맞아요. 정말 이상하게도
저 역시 이제는 별 소용이 없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누군가의 추억이 함께 깃든 물건은 좀처럼 버리기 힘들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마음은 오래전에 헤어진 누군가와 함께 듣던 노래를 듣고 문득 다시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도 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노래,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를 연주로 들려드릴게요. 어떠셨나요? 아마도 스탠딩 에그의 노래 가사와 함께 잊고 있던 누군가의 얼굴 혹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떠오르셨을 것 같네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 문장들이 하나하나 살아나 떠오르는 책. 아마도 신보선 시인의 산문집 그쪽의 풍경은 화난가 역시 그런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가볍고 즐거운 책도 좋지만 가끔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라는 많은 이들을 살펴보게 만드는 책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책 구매 목록에 그쪽의 풍경은 화난가가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김자윤의 바이올린북, 다음 시간에 좋은 책과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이올린 북!